저희가 보통 겪은 환자분들은 라섹은 되게 쉽게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라섹을 하다 보니 나도 라섹이 되겠지 하고 딱 와서 된다 그러면 그냥 라섹을 해버립니다. 근데 초고도 근시 환자분들 라섹 하신 분들 보면 되게 좀 고생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습니다. 회복도 오래 걸리고 병원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약 쓰는 것도 되게 길고 그 관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렌즈 삽입술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일단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라섹을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렌즈 삽입술이야? 이러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렌즈 삽입술을 딱 선택하시면 다음날 바로 표정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이안과의 권영구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렌즈 삽입술의 종류와 수술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자, 렌즈 삽입술 대상군이 따로 있습니다. 초고도 근시 환자들은 렌즈 삽입술이 유리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도 근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9에서 10디옵터 이상, 그러니까 근시하고 난시 합도수를 보통 얘기하는데, 저희가 근시, 난시 합도수가 10디옵터 이상을 초고도 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고도 근시는 라섹을 하게 되면 각막에 깎이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각막의 변화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렌즈 삽입술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그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도 근시에서 렌즈 삽입술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렌즈 삽입술이 적응증이 돼야 됩니다. 일단 공간이 넓어야 되고 안에 어떤 내피세포나 이런 게 충분해야 되고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예상되는 환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고도 근시에서 이제 각막 두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라섹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라섹을 선택하면 회복 기간이 너무 길어요. 한 6개월 정도 안약을 써야 되고요. 6개월 정도 약을 쓴 다음에 도수가 맞네 틀리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약 쓰는 기간도 6개월 이상, 그리고 자외선 피하는 기간도 6개월 이상. 보통 기간이 항상 다 이렇게 깁니다. 근데 렌즈 삽입술을 선택하시면 바로 다음날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력 바로 다음날 나옵니다. 그리고 약 쓰는 기간 굉장히 짧습니다. 2주 정도면 되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일단 용이하게 되죠. 약 쓰는 기간이 짧아서. 그 자외선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어떤 선글라스나 이런 걸 안 껴도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복귀가 빠르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끼는 거는 렌즈 삽입술을 하신 분들이 라섹을 하신 분에 비해서 어떤 시력의 퀄리티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술하면 바로 시력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하나, 라섹 하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그 도수가 높으신 분들은 퇴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시력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저희가 렌즈 삽입술을 하신 분들은 일단 퇴행이 좀 더 적어요. 그건 임상적인 경험인데 일단 퇴행 가능성이 좀 더 적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10디옵터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렌즈 삽입술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또 하나,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렌즈 삽입술로 되어 있는 렌즈를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수술 전 상태랑 해부학적 구조 자체는 비슷하게 가죠. 그러니까 그 점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근데 라섹 같은 경우는 각막을 10디옵터 이상인 사람은 150 이상을 깎아야 되는데 각막 두께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난시가 많이 섞여 있는 눈들이 있습니다. 초고도 근시인데 근시 도수는 뭐 9디옵터에 난시 도수가 한 3디옵터 정도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도수는 마이너스 12디옵터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난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수술하시게 되면 난시에 대해서 한 번 더 쳐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에는 렌즈 삽입술도 난시 교정용 렌즈 삽입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같이 잡는 게 한 번에 시력 교정이 되고요. 훨씬 편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삽입술 하실 때 반드시 난시 교정용 렌즈 삽입술을 고민을 하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초고도 근시 환자일수록 눈의 그 안축장의 길이가 남들보다 되게 깁니다. 안축장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각막의 정점, 제일 앞부터 황반부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그 길이가 일반인들 평균이 22.5에서 24.5 요 정도 사이입니다. 근데 초고도 근시라고 하면 보통 27, 28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길이가 27, 28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안축장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조직 자체가 얇아지기 때문에 망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도 근시 환자분들 렌즈 삽입술 하기 전에 망막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럴 때는 망막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저희가 초고도 근시 환자에서 렌즈 삽입술에 대한 장점이 되겠고요. 렌즈 삽입술이 무조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정 대상군에서는 렌즈 삽입술이 훨씬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본인이 초고도 근시다, 렌즈 삽입술을 반드시 한번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